박태우 정책위장입니다. 앞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번 울릉도 우리 공화당 지도부 연수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상당히 뜻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집회를 그곳에서 울릉 국민들 앞에서 하면서 저희들이 그분들이 눈물도 보이고 또 바이는 여러 가지 시국 현실에 대해서 공감하는 모습들을 보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해왔던 여러 가지 일들이 얼마나 옳고 정당했는가 이걸 우리 스스로 느끼고 우리 스스로 또 결의를 다지는 아주 중요한 그런 우리 당의 지도부 연수였다, 워크숍이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협조해 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또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언론들이 계속 이번 주뿐만 아니고 지난 4.15 총선 이후에 두 가지 흐름을 갖고 오고 있습니다. 저는 예의주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번 미국 대선 전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비판하는 객관적인 비사가 아니고 미국 대선을 트럼프 대통령이 어렵다는 쪽으로 보도하는 흐름이 있고 또 하나 말씀드렸듯이 겉으로는 탈이념 이렇게 실용주의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보수의 정통성과 맥을 끊으려는 그런 언론들의 어용학자들을 동원한 사이비 학자들을 동원한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니까 저도 같이 정치학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강원택 교수 숭실대에 있다가 서울대로 간 학자인데 그분이 이제 박정희 시대에 대해서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서 조금은 보수도 있고 새로운 어젠다를 발굴할 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아닙니다. 언론들이 그런 목소리를 보도하는 것 뿐이지 그렇지 않은 학자들의 목소리가 많이 있는데 잘못된 언론들이 이걸 보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균형 잡히지 않은 보도를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고 국민들은 또 그거를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구국담론 시간에 뭐가 잘못됐는지 이 문제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비판을 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은 미국이나 일본이 아니에요. 강원택 씨 말대로라면 대한민국이 분단국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 노무현 정권 그 실정을 딛고 국민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고 탄생했습니다마는 이념의 시대가 갔다고 중도 실용론 이야기하다가 완전히 역사를 지금 후퇴시킨 그런 정부가 됐습니다. 그때 국민들의 염원은 잘못된 좌익들을 척결해 달라는 건데 가장 중요한 시대 정신을 버리고 우왕좌왕하다가 그냥 역사적 소임을 하지 못한 그런 잘못된 정권으로 하면 역사는 기록할 겁니다.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 보수가 갖고 있는 막중한 사명들이 하나도 지금 진행이 안 되는데도 마치 보수의 어젠다가 실종된 것처럼 이제 보수의 정신이 딴 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은 사이비 학자지 정통 정치학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분단국가에 살고 있다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서 명확한 상황인식을 하지 않고 미국이나 일본의 일반적인 정치 이론을 가지고 그냥 하는 이야기지 어떻게 분단국가에서 이렇게 이념 과잉 정부가 들어서서 헌법을 파괴하고 있는데 저희들 정통 보수 이념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를 제기하고 담론을 전개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좀 우리 당원 여러분들도 아시고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흐름이다. 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지금 한 3주 남은 선거운동 기간 두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언론을 보면은 전부 좀 부정적인 언론들을 많이 보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 며칠 전에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그런 대선 결과를 예측하는 보고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투자자들이 돈을 투자하고 빼고 하는 JP모건사의 정보에 많이 의존하는데 그곳에서는 JP모건사에서 대통령 선거를 예측하는 그런 결과 분석을 내놨는데 이렇게 일반적인 시중의 여론보다는 미국은 투표를 하려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유권자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안 하면 자동적으로 투표권이 부여가 되지 않아요. 등록수를 기준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번 선거는 공화당 유권자들이 훨씬 더 많은 유권자 등록의 분포도가 상승했다. 이거를 보면은
이번 선거는 바이든이 이긴다고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정확한 보고서가 나오는데도 그런 이야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청와대 출입기자인 제니박 기자께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백악관 출입기자인 제니박께서도 아마 칼럼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왜 오바마 정권 때보다도 더 좋은 그런 경제 실적을 낸 트럼프 대통령이 인기가 없다고만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대한민국 언론들은 그 부분을 좀 잘못 보고 있다. 지난 오바마 정권 때보다도 경제가 훨씬 좋아졌다는 게 미국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물론 코로나 전국으로 약간의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통령의 나이와 건강에 비해서 이번에 코로나 확진을 받고 3일 만에 퇴원해 건재함을 가시하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을 볼 때 지금 나이가 80에 가까운 바이든 대통령 후보보다 얼마나 정력적이고 이런 강력한 그런 대통령 리더십을 국군 통수권자로서 갖고 있느냐 이런 이미지가 강하게 미국의 보수층 백인들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전파한 우한 코로나와 무역 불공정으로 인해 미국과 중국과의 전쟁이 진행 중인데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꿀 수 없다는 그런 미국의 강한 전례를 비추어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굉장히 유리하다. 또한 미국 기독교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다시 똘똘 뭉쳐서 중국과 벌이고 있는 반인륜적이고 전체주의적인 흐름에 대해서 미국이 반드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강한 기류가 형성되어 있다. 이런 저런 거를 볼 때 미국의 CNN이나 뉴욕타임스 같은 그 트럼프를 비판적으로 보도한 언론에 비해서 지금 저변에 흐르고 있는 실질적인 흐름은 트럼프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 쪽으로 가겠고 실질적으로 경합주인 4곳 그중에서 펜실베니아주가 가장 중요한데 20석의 선거인단 그런 20석을 갖고 있는 주인데 그것도 지금 트럼프 쪽으로 많이 와 있다 이런 분석을 하는 것 들었어요. 그럴 때 우리 언론들이 이렇게 우리 우방 가장 중요한 동맹국의 대선을 보도하는데 객관적으로 보도를 해줘야 되는데 매일 보면 뭐 15% 차이 난다 20% 차이 난다 이런 이야기만 이렇게 하는 거는 옳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울릉도에 열심히 토론하고 있는데 아마 지난 14일 날 미국 가서 2박 3일 일정을 하고 서욱 국방장관하고 합참의장이 미국에 가서 연례 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연례 안보 정례 회의를 아마 하고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지금 교포들 또 미국 주재 특파원들이 써온 이런저런 이야기나 지나가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지금 이분들이 워싱턴 가가지고 뭘 하고 왔는지 정말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서욱 장관은 앉자마자 다른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방국들과 안보 전략은 다 일단은 소극적이고 답을 안 한다든지 아주 동맹국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태도를 취하다가 전자권 문제만 그냥 빨리 달라고 조건이 안 되면 시간 타이밍으로 바뀌어가지고 일단 우리가 바꾸서 조정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래가지고 그 연례회의가 끝난 다음에 기자회견도 취소가 되고 또 상당히 불쾌한 표정을 감추면서 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이후에도 회의 끝난 다음에 회의 결과물 만드는 합의서를 만들 때도 이제 주한미군 수준을 28,500명으로 묶어준다는 조항도 삭제가 되고 미국 의회에서 국방 통수법안 통과시킬 때 명문화 했는데도 이런 지경까지 온 걸 보면은 이수혁 주미대사의 망언에 이은 이런 이 현 정부의 주사파 정부의 이런 탈미 노선 그리고 친중 노선 이거는 정말 이제 묵고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 이런 지경인데도 대한민국 보수의 역할에 대해서 강원택 교수가 박정희 시대 잊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참 잘못된 학자들의 순진한 하나의 잘못된 망언에 가까운 이야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아무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이 자꾸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우리 보수 여론을 만들고 끝까지 우리 대한민국 보수가 할 일에 대해서 상기시키고 또 역할을 하는 그런 정당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